춘추 시대의 사상가이자 도에 대해 가르친 인물이 있는데 노자라고 합니다. 그에게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노자가 스승에게 부탁하길, 사부님, 세상을 뜨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상창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 내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내 혀는 있느냐? 노자가 예, 있습니다 라고 하자, 자, 이제 알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드리고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알겠단 말이오? 노자가 대답하길, 치패설존, 강한 치아는 결국 없어지나 부드러운 혀는 살아남는다는 것 말일세. 노자는 그 후로 단단한 것은 죽음이요 온유한 것은 생명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많은 병들 중에 굳어져서 죽어가는 병들이 많습니다. 간경화니 동맥경화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경화,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되는 병이지요. 굳어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어디 육체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절망과 죽음을 가져오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강연자가 청중에게 묻길, 남자가 여자친구랑 가장 헤어지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잔소리할 때요 라고 대답합니다. 잔소리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를 갖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옳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거칠게 한다는 것이죠. 굳어진 말은 아무리 옳아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반대로 부드러운 말은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2009년 MBC에서 한글의 날을 맞아 특별한 실험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막 지은 쌀밥을 두 병에 나누어 담고 한쪽엔 좋은 말, 다른 한쪽엔 나쁜 말이라고 적어 붙였습니다. 4주 동안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주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은 발효가 되어 막걸리 냄새가 났고,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서 냄새조차 맡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살 때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베란다에 깻잎을 키웠습니다. 몇 주가 되어도 잘 자라지 않아서 이상하다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할 일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돌보던 깻잎을 아들에게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다녀왔는데 한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 자라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물을 주고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을 때는 자라나지 않던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저희 아들은 깻잎에 물을 주면서 별말 하지 않고 그냥 물만 주었는데 저희 아내는 어서 자라라, 그래야 내가 맛있게 뜯어 먹지, 물을 줄 때마다 내가 빨리 맛있게 먹게 빨리 자라라 하면서 군침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깻잎이 왜 그렇게 안 자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귀도 없고 입도 없는 쌀이나 깻잎도 부드러운 말에는 생명이 넘치고
거칠고 딱딱한 말에는 생명을 잃고 마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말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30개의 단어를 기억한 후에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의 2가 욕설이나 부정적인 딱딱한 단어를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막말이나 욕설을 들으면 우리의 뇌가 더 반응하고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어 더 오래 그 말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드럽게 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딱딱한 말을 할 때 내 마음도 거칠고 딱딱해지지만 부드럽게 말할 때 내 마음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조건 예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오래 참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단단한 마음도 녹이려면 먼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참으며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금세 참을성이 바닥이 나고 거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항상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참으며 말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렵게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대화를 이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한 명은 대화에 낄 수도 없고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단 둘의 대화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끼리끼리 통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누군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이야기한다거나 몇몇 사람의 뜻을 은근히 강요한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야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야말로 부드럽게 말하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은 꽉 닫아놓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진심이 느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의 귀에는 딱딱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는 말은 들어줄 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말보다 부드러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딱딱한 말을 하던 사람도 결국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